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원래의 데이터셋을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최종 독립변수가 하나인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요? 민 센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래의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고 고유벡터들 중에서 고유값이 더 큰 고유벡터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수행을 해보면 원래 데이터셋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민 센터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numpy 같은 경우에는 C of V라고 하는 covariance를 의미하는 C of V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쉽게 공분산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분산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의 원소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가 뭐예요?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 얘가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 얘랑 얘는 값이 같죠. 맞아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은 대칭 행렬인 것을 알 수 있고 얘네들이 똑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독립변수의 공분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의 분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0.616617 정도 되는 값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성분인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 0.717 정도 되는 값들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33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전체 분산의 크기가 되는 거고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게 되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각각의 고유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즉 고유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리니어 알지브라 모듈에서 제공하는 EIG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유값들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고유값이 0.049 정도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이제 고유값이 1.284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분산 1.33 여기 있죠. 1.33 정도 되는 분산 중에서 전체 분산 중에서 첫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0.49 정도가 되는 049 정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1.28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를 확률로 표현을 하게 되면 96.3%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만 최종적인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사용을 해가지고 걔를 최종적인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더라도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의 몇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의 96% 정도, 96.3% 정도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손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공분산 행렬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처 익스트랙션, PCA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거죠.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립변수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차원의 크기를 2에서 1로 줄이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선택이 되지 않은 다른 독립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대로 손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만약에 X1을 선택을 했어요. 피처 셀렉션 방법으로. 이건 피처 익스트랙션이 아니에요. 피처 셀렉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피처 셀렉션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가 손실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의 정도가 요 정도가 되는 거죠. 해당 독립변수의 분산의 크기로 나타내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의 정도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X2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X1은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보의 그 정보는 다 손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손실이 되는 정보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예, 0.61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1.33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0.61, 예, 6 정도가 손실이 된다고요. 거의 50%에 가까운 정보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50%는 아니지만 한 48%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의 정보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PCA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자, Feature Extraction, PCA 기반의 Feature Extraction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손실되는 정보의 정도가 얼마만큼이 되냐면 이 정도만 된다고요. 왜? 우리는 두 번째 고유 벡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1.284 정도가 되고,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유 벡터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0.04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두 번째 고유 벡터만을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의 크기가 이만큼이 된다고요. 얘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전체 정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냐면 1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래서 0.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0.37 정도가 되는 거예요. 0.037, 즉 3.7% 정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 가까운 정보가 손실이 됐는데,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을 하니까 몇 퍼센트의 정보만 손실이 된 거예요? 3.7% 정도만의 정보가 손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즉 정보 손실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피처 셀렉션보다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겐 벡터를 보면은 이렇게 아이겐 벡터들이 행렬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칼럼이 첫 번째 고유 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고유 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보죠. 네,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얘가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고유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049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고유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1.284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잘못된 시각화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제가 여기서 퀴버라고 하는 펑션을 그 파이플랏, 파이썬이 갖고 있는 파이플랏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에서 제공하는 이제 퀴버라는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요 화살표 고유 벡터들을 시각화를 했는데, 이 퀴버라는 펑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각화를 잘못해가지고 어저께 보여줬었는데,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맞는 코드거든요. 어제 전달을 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존재하는 요 시각화 관련된 코드는 잘못된 거고요. 오늘 보여주고 있는 요 코드가 정확한 제대로 된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2차원 공간에 표현을 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고유 벡터들을 추가적으로 시각화를 하면 각각의 고유 벡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고유 벡터로 표현이 되는 축에 의해서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산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파란색이 우리가 그 EIG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한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 얘죠. 맞나요? 그 두 번째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첫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 얘죠. 첫 번째 고유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한 그 새로운 축이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축이 이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축이 이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축, 즉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가 전체 분산의 9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분산을 이 초록색 고유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축이 설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지울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와 같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가 두 개가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의 크기를 2에서 1로 줄이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차원 축소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전체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전체의 고유 벡터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사용을 한다고요? 고유값이 큰 고유 벡터들, 즉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떠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즉, 몇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체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자,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몇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플롯이 있어요. 그러한 플롯을 우리가 이제 스크립 플롯이라고 합니다. 스크립 플롯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체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스크립 플롯은 별게 아니라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고유값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림 이렇게 플랫으로 그려놓은 게 스크립트 플랫이에요. 지금은 전체에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5개인 경우에 대해서 스크립트 플랫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한 3.1 정도. 즉,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첫 번째 고유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고유값이 3.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고유 값이 0.7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와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고유 값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 스크립트 플랫이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갑자기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요 프린시팔 컴포넌트 2 부분에서 갑자기 요 그래프가 꺾이게 되는데, 요 갑자기 꺾이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5개 존재하는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냐면 요 앞에 2개 아이겐 밸류가 큰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와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러한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스크립트 플랫을 그린 다음에 해당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2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크립트 플랫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스크립트 플랫을 그리지 않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산을 설명을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어요. 즉,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즉 새로운 독립 변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관측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들이 새롭게 선택이 된 프린시팔 컴포넌트, 새로운 독립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각각의 관측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갖는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러한 값들을 최종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각각의 새로운 독립 변수에 대해서 관측치들이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고유 벡터가 되고, 고유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 지금 화살표로 나와 있죠. 맞나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임의의 관측치, 특정한 관측치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관측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최종적인 값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측치,
혹은 이 데이터 포인트가 갖는 이 우리가 선택을 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가 됩니다. 해당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나타내어지는 축에 대한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 무엇이냐면 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나타내어지는 축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치가 여기 존재하는데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리는 거죠. 이 수선을 내리게 되면 해당 관측치가 해당 축에 대해서 어떠한 좌표를 갖는지 이 길이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가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 관측치, 요 특정한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해서 갖는 새로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